정부가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와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9.19 군사 분야 합의는 2018년 남북이 채택한 9월 평양 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입니다. 주요 내용은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인데요. 그동안 9.19 군사 합의가 한반도 평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부분은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예,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남북 관계에 있어서 한반도에 있어서 크게 변곡점이 한 2번 정도 있었다고 보는데요. 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는 아마 2000년에 있었던 첫 번째 정상회담이라고 봐야 되겠죠. 김대중 정부 때. 그렇죠. 예, 2000년 6.15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이전의 남북 관계, 그 이후의 남북 관계는 또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의 큰 흐름이 있다고 보고 두 번째 큰 변곡점은 저는 바로 이 남북한에 있었던 9.19 군사 합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새로운 어떤 남북 관계 변화가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감히 말씀드리면 9.19 군사 합의는 한반도에서 새로운 평화의 시작이라고 저는 표현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뭐 한반도가 평화를 지켜왔던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어렵게 이 정전체제, 분단체제 속에서 가장 힘들었던 게 저는 뭐 교류 협력이라든가 남북 관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항상 군사적인 문제, 군사적인 사건이 터지면 항상 제자리로 되돌아가 버리는 백도라고 통상하죠. 이런 것들이 생겼는데 우리가 되돌릴 수 없는 또 지속 가능한 평화가 가능하다는 것. 그 모습을 보여준 첫 번째 시발점. 우리가 항상 뭔가 북핵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보다 뒤에 미뤄두었던 군사적 문제를 앞으로 끌고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우리 일상생활에서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가를 좀 남겼던 그런 측면에서 평화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9.19 군사 합의가 대단히 의미 있었던 또 지금 여전히 저는 의미 있는 그 합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9.19 군사 합의 중에서 그러면 교수님이 보시기에 가장 의미 있는 실효성을 가장 크게 발휘했던 조항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9.19 군사 합의는 사실 뭐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지켜야 될 것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미래에 만들어야 될 여러 가지 평화지대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NLL 관련된 문제에 대한 협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 가장 실효성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감히 1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적대행위 금지구역, 소위 우리가 말하는 완충구역에 관련되는 부분이죠. 예. 뭐 육상, 해상, 공중에서 어떤 서로 적대적인 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특히 이제 군사적인 어떤 훈련이나 행동을 금지함으로 인해서 우발적인 충돌 방지라든가 위협을 방지할 수 있는 어떤 일정 정도 수준에서의 육상, 해상 또 공중에서의 소위 말하는 완충구역을 만들었고 이러한 것들을 실제 실시했었던 것이 가장 뭐 어쩌면 실제 그 군사적인 측면에서 유효했고 또 효과적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난해 11월에 이제 9.19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을 정지시켰고 이번에는 이제 전면적으로 전체 효력을 그렇지요. 정지시켰는데 뭐 두 개가 별 차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차이가 있는 건가요? 없지요. 사실 지난 11월 달이죠. 11월 달에 이제 1조 사망을 이제 에 대해서 뭐 일부 효력 정지를 했습니다. 1조 사망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1조라는 게 그 완충지역, 육상, 해상, 공중. 그중에 1조 사망이라는 게 바로 군사분계선 상공의 비행금지구역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을 효력 정지시켰던 거거든요. 사실요. 예.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말장난 같아요. 사실 이걸 받자마자 북한도 바로 전체적인 것들을 뭐랄까요 무시라 시켜버렸었고요. 사실 그 이전에 이미 군사적인 어떤 이 합의 분야는 북이든 남이든 안 지켜진 부분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예.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군사 합의를 지켰느냐 말았느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군사 합의는 별도의 합의가 아니에요. 9.19 군사 합의는 별도의 합의가 아니라 바로 평양선언의 1조이거든요. 예. 근데 이 평양선언의 1조임에 부속 합의 있으면서도 더 중요한 것은 진짜 명칭은 평양선언 1조 군사 합의가 아니라 그 앞에 있던 4월 27일 있었던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합의예요, 사실은. 판문점 선언 4월 27일에 있었던 판문점 선언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군사 합의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잘 모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판문점 선언을 받은 거거든요, 사실요. 예. 그러면 판문점 선언에 정확하게 말하면 1조는 남북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2조가 바로 군사 합의에 관련 군사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고 3조가 평화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 2조의 부분을 받아서 1조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판문점 선언에 2조이던 것이
평양선에는 일조로 더 이제 승격이 된 거죠. 그만큼 이제 구체화시키고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한반도 남북 관계를 위해서는 군사 문제를 앞장세우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라는 어떤 것들을 남북이 합의를 해서 간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9.29 군사 합의가 11월 달에 일부 뭐 효력 정지를 하고 최근에 이번에 뭐 완전히 이 전체를 효력 정지하겠다라고 한 것은 아무 의미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미 뭐 그 이전에 이것은 군사 합의가 문제 아니라 4.27가 뭐 평양선언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양선언을 넘어서 판문점 선언의 일부라는 거예요. 그런데 판문점 선언에 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미 판문점 선언에는 남북 간의 적대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삐라 살포 그다음에 접경 지역에서의 뭐 이런 것들을 못하도록 금지를 시켜 놨어요. 예.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걸 연결해서 받은 게 9.19거든요. 우리는 통상 이렇게 이야기해요. 물론 북이 분명히 북한이 이것에 대해서 어기고 지키지 않은 부분이 존재하지만 예. 그러면 북만 지키지 않았냐? 우리는 지켰느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사실 삐라에 관련된 부분은 누가 먼저 어겼느냐라고 이야기를 던지면 우리 민간인이 했는 건 우리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우리가 핑계를 댈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요 이제 쟁점들이 몇 개가 있는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북한 측에서 도발을 먼저 했으니 우리가 이제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거를 했다라는 이제 시각이 하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어쨌든 우리나라 그러니까 법을 지켜야 되는 뭐 이제 법치 국가로서 지난해 9월이었죠. 헌재에서 이제 삐라라고 하는 이제 대북 풍선을 보내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든 것이 이제 위헌이라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나오면서 그거를 금지할 수 없게 됐잖아요. 우리로서는 그거를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가 없고 막을 수가 없는 것인데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대법원의 판결도 자세히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문장은 해석이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 문장 자체가 그 삐라를 뿌리는 행위 자체가 위법이 아니다. 라고 한 거는 저는 아니라고 저는 해석을 했는데요.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 이야기는 아이 권리를 해서 그렇게 한 것을 제재할 수 없고 아이 권리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국민 알 권리에 대해서 국민의 권리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보장해 준 것이지 그 행위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 그렇게 해석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분명히 그쪽에서는 그것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우리 접경 지역의 국민들의 안전이나 이런 것에 대한 우려를 분명히 대법원에서 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저는 지금 해석하고 있는 언론도 마찬가지고 전문가도 마찬가지고 또 보수 진영도 마찬가지고 이번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지난 대법원 헌법 자체를 이도저도 아무것도 아니고 이 삐라달리 행동 자체가 이제 합법이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해석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문제는 다시 한번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민간 사회 단체에서 뿌리는 것을 법으로 막을 수는 없다. 예,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 아이 권리에 대한 그 내용인 것이지, 그것이 뭐 합법이고 아무 우리 국민의 안전에 이런 것들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대법원이 판결한 건 절대 아니거든요. 예. 뭐 해석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북한에서 오물풍선을 보내고 우리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겠다라고 방침을 하니 이제 북한에서는 이제 그거를 이제 중단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순서상으로는 그러니 대북 확성기 방송에 북한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이 일부 뭐 보수 언론에서는 그걸 두려워한다.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렇게 중단을 했다. 우리가 더 세게 나가야 된다. 대북 확성기 방송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게 저 모르니까요. 북한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두려워하나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의견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북에서 넘어오시는 뭐 일부 탈북자 중에서 남쪽에서 하는 확성기 소리를 들으면서 뭐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아서 남쪽으로 왔다 이렇게 뭐 표현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예, 작년에도 예, 있었어요. 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의 접경 지역들을 놓고 보면 우리의 접경 지역만 놓고 보더라도 민간인들이 민통성 밖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민통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예. 우리가 확성기가 뭐 예를 들면 30km 이렇게 멀리 간다고 하지만 북한에서 지금 확성기를 해서 북한 쪽에 주민들이 얼마나 그 확성기에 영향을 받고 받을 수 있을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실제 그 지역을 지리적으로 봤을 때 접경지를 봤을 때 거기는 다 군인들이거든요. 그리고 설령 민간인들이 산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주민들이 산다고 하더라도 대단히 성분이 좋거나 아니면 그들의 선전을 위해서 만든 동네이거든요. 예. 그런 동네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대단히 뭔가 효과가 있다? 이게 무슨 틀어가지고 개성공까지 날아간다든가 이 방송이 평양에 들어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것이 북한의 대단히 뭔가 효과 그리고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인터넷이라든가 다른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이 요즘 널리고 널렸는데 이미 한류를 소위 말하는 한류를 접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은데 너무 많은 건데 이 구닥다리 방식으로 돈을 써가면서 이거를 낭비를 해야 될까? 그리고 사실 북이 그거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부에서 결국은 북은 대단히 그거에서 치명적이고 약점이 있으니까 우리 쪽에서 이런 걸 하니까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북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본인들에게 치명적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의 몸값을 올린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어떤 행동을 정당화시키고 다른 것들을 뭐 더 얻어내기 위해서 가만히 있지 않는 거죠.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문제를 지게 해서 다른 쪽으로 문제를 얻어내고 양보를 얻어내고 우리를 못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키우는 좀 더 키우는 것이죠. 가만히 있으면 소위 말해서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그렇죠. 이런 행동을 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또 한 가지는 북이라는 것은 이제 그 전단 B라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그 뭐랄까요 뭐 방송이 나가는 이런 것들은 최고 존엄이라고 하는 북한의 지도자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권력에 대한 양보할 수 그러니까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판하는 내용이 대북 확성기나 삐라에 담겨 뭐 이제 전단지에 담겨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나타낸다. 그렇죠. 그것은 그것 때문에 뭐 인민들이 뭐 예를 들면 뭐 동요라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대단히 불경스럽고 참을 수 없는 거죠, 사실요. 그런 측면에서 반응을 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이것이 뭐 북한을 대단히 뭐 체제를 흔들고 치명적이거나 알겠습니다. 물론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 중에 한두 명은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저는 큰 의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분명히 득보다 실이 크다고 득보다 실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9.19 어떤 합의는 전체 효력이 이제 정지된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어떤 뭐 시나리오? 가능성 뭐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도 있을 테고 조금 뭐 그거보다 완화된 시나리오가 있을 텐데 좀 짧게 좀 어떤 게 우려되십니까?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이미 벌어지고 있죠. 지금 소위 오물 풍선, 전단 풍선도 마찬가지고요. 북이 최근에 들어서 이제 김정은이 발언한 내용을 보면요, 그 해상 남쪽으로 국경선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상 국경선이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것은 이제 남과 북이 국민족이나 통일의 관계 또 뭐 특수한 관계가 아니라 이제 국가 대 국가. 이 한반도에서는 적대적인 두 개 국가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국가론 속에서 국경선이라는 개념을 뭐 어떻게 놓고 보면 군사 분계선은 명확할 수 있으나 해상의 분계선은 사실 명확하지 않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NLL을 부정하고 우리 하부에 뭐 해상 국경선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과연 그게 어딘지 잘 몰라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사실 이제 꽃게철이 다가오고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이야 사실 풍선을 북이 아마 땅에서 뿌려서 이렇게 넘어왔을 겁니다. 뭐 이것이 북한의 어선에 풍선이 실려서 온다든가 그러면 사실 걔들이 본인의 NLL 위에서만 뿌린다는 법칙이 없거든요. 군사봉지다 명확하지만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본인들이 이제 꼭 그런 행동뿐만 아니라 조업 활동 자체를 본인들이 주장하는 국경선이라고 이해하는 주장까지 내려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NLL보다 더 남쪽으로 그렇죠. 그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가장 우려스러운 것들은 지금 이번에 다행스러운 게 이제 풍선을 하면서 이번에 뭐 700개, 800개가 날라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군사 분계선을 분명히 넘어왔을 겁니다. 뭐 바다로 거쳐서 아니면 남쪽으로 올라오지 않았을 거지 않습니까? 위에서 내려왔다고 하는데 사실 그것들을 우리가 일부러 우리 초병들이나 그 군사 분계선에 있는 우리 뭐 군인들이 그걸 떨어뜨리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너무 고도가 높아서 못 떨어뜨리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다 넘어왔습니다. 실제 뭐 경상도 저 남쪽까지 갔는데 만약에 거기가 오물이 아니고 뭔가 다른 게 들어있었다면 어떻게 생각해 볼까요? 뭐 예를 들면 생화학 뭐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뭔가 꼭 그런 것들이 뭐 북이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그렇게 만약에 문제가 됐으면 그걸 떨어뜨리지 않은 부대의 지휘관들은요 다 책임을 지고 다 영창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유도할 수 있는 거죠. 소위 말해서 북이 먼저 총을 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우리로부터 뭔가 총질을 먼저 하게 만든다든가 군사적 대응을 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저는
있기 때문에 대단히 좀 위험 상황이 아닌가.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많지 않은데 그러면은 이제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해법 대안데 어떻게 하면은 좀 이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 관계가 조금 더 좀 정상적으로 좀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제안이 있을까요? 일단은 위기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뭐 남북이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즉각 끝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은 전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건건별로 이렇게 한쪽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민감하게 이렇게 반응하거나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이 방금 뭐 우리가 확성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북이 뭐 확성기 트는 것이 무서워서 뭐 오물풍선 한 2번 정도 단체로 살포하고 지금 그만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북한이 오물풍선 이제 그만하겠다라고 한 게 뭐 우리의 군사적인 대응에 이런 것들에서 겁을 먹고 더 에스컬레이트인데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북은 대단히 지금 전략적으로 자신들이 단계로 점점 올라가는 거거든요. 예. 거기에 우리가 좀 말려들고 있고 대단히 전술적이거나 전략적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냉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 나름대로 위기 관리를 위해서 위기 관리 차원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대응을 하고 실제적으로 가능할지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북 간에 뭐 군사적인 채널이나 이런 것들을 복원하기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현재로서는 쉽지 어렵다고 않다.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그것을 바로 할 수는 없지만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계속 에스컬레이션 돼가는 군사적인 조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죠. 군사적으로 우리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 그렇지 않고 평화를 만들 수 있는 나름대로 상대방이 뭔가 주저하거나 머뭇거리게 할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군사적인 합의뿐만 아니라 남북 간의 합의를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지키든 안 지키든 우리는 그걸 준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든가 또 남북 간의 필요해서 저는 뭐 이런 것이 가능하다고 봐요. 뭐 북한에 대한 어떤 방송에 관련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격적으로 풀어준다면 오히려 북한이 머뭇거리거나 헉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양보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전략적으로 뭔가 선제적으로 던질 수 있는 선제적인 조치라든가 이런 알겠습니다. 것들을 통해서 좀 하는 것이 훨씬 우리가 뭐 이번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담대함이라고 하는 그런 대북 정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악화되는 것들은 좀 막기 위해 어떤 전향적인 조치들도 같이 병행돼야 된다. 그렇죠. 이 정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동엽 북한 대학원 대학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